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 1급을 함께 공부하게 될 양효현 교수입니다. 자, 우리 앞으로 24차시 동안 함께 심리상담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함께 진행을 할 텐데요. 이번 심리상담사 1급 과정에서는 다른 과정과는 다르게 실제 심리상담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이론을 바탕으로 한 적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활용이 가능한 학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제1차 우리 심리상담사의 가는 길, 가장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죠. 상담자의 가치와 윤리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상담자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 보실 텐데요. 자, 우리 상담사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 학습하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심리 상담사를 한 번도 뵙지 못했다거나 또는 만나보지 못했다거나 또는 과연 심리상담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에 대해서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마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 중에 한 명이 심리상담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혹시 심리상담사를 만나보신 적이 있거나 또는 실제 상담을 해보신 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상담에 대한 느낌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상담자라고 하면 심리상담사라고 한다면 아마 굉장히 온화한 느낌 또는 무엇이든지 내 얘기를 들어줄 것만 같은 굉장히 부드럽고 여유 있는 모습을 생각을 하실 겁니다. 또는 많이 생각하시는 그런 이미지 중에 한 가지가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에 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라고 함께 동조를 해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떠한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도 심리상담사는 모두 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라고 동조를 해준다거나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만이 심리상담자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또 생각해 보건대 심리상담사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이미지 중에 하나는 굉장히 날카로울 것 같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같이 얘기를 한 순간에 1시간이 안 되는 그런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을 아주 날카롭게 잘 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심리상담사로서 일을 할 때 가끔씩 주위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너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무서워. 네가 나를 어디까지 내 속을 꿰뚫고 있는지 너무 무섭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칫 여러분들 중에서 오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심리상담사는 아마 내 마음속을 모두 알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독심술처럼 내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어도 분명히 상담사니까 저 사람은 나를 꿰뚫어 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심리상담을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결코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볼 수는 없죠. 우리 속담에서도 있지만 물속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알아도 사람 마음속에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사람 마음은 우리 깊은 물속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알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렇다면 심리상담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 또는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심리상담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경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그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 지금 정말 그 사람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와주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심리상담사와 함께 이야기를 했을 때는 친한 친구 또는 우리 부모나 형제와 함께 이야기를 할 때보다 훨씬 더 이해받는 것 같고 또한 더 많은 도움을 받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그러한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상담자의 가치와 그리고 윤리관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론을 잘 익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각각의 이론에 맞는 기술들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습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론들과 이러한 기술들을 익히기 전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상담사가 되어야겠다라는 가치관과 윤리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다면 분명 상담을 하시는 동안에도 혼돈이 오게 되거나 또는 스스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더 어려움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상담 이론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그런 이론가들 우리 다음 시간부터 함께 공부를 할 예정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프로이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는 에릭슨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또는 융이라는 학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각각의 학자들은요. 그 사람들 나름의 가치관에 따라서 상담사로서의 가치관을 정립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이라든지 인간중심 이론이라든지 또는 게슈탈트 이론 등 각각의 이론들은 그런 이론들을 만든 학자들의 가치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따라서 나는 예를 들어서 정신분석학이라는 그 이론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또는 행동주의라는 이론이 정말 재밌어요. 그런데 그 이론에 대해서 재미있다, 마음에 든다라고 해서 그 이론을 공부를 하고 기술을 열심히 습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현장에서 그 이론에 대해서 나온 기술들을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1년, 2년 지나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몸에 이제 익숙해지고 점점 그 이론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하게 되었을 쯤 되면은 아마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상담사로서의 가치관 또는 인간으로서의 가치관과 그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론이 잘 맞아 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혹시 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론을 계속 수행을 하면서도 이론에 따른 그런 기술들을 계속 사용을 하면서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담자한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길일까 싶네 라는 의문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실제 인간으로서 상담자가 되기 이전에 여러분 인간으로서 가지는 가치관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이론이 맞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끔 우리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번아웃이라고 하죠. 소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계속 들어주다 보면 상담사 역시 굉장히 탈진하게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소진이 아니라 단지 가치관과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상담의 이론, 상담의 방향과의 그 방향이 서로가 맞지가 않게 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소진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어질 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들을 공부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나는 어떤 상담사가 될 것인지에 대한 나의 상담자로서의 가치관, 그리고 상담자는 어떠한 부분을 지켜야 하는가에 따른 그런 윤리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왜 우리가 가치관과 윤리관을 상담 이론을 공부하기 전에 확실히 배워둬야 하는가, 알아둬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길게 얘기를 드렸죠. 우리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의 가치관 또는 어떤 상담자가 올바른 상담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담자의 가치관이 있는데요. 상담자의 자기 탐색에서 가치관이나 신념도 탐색 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우리 오늘 수업하기 전에 여러분들 아마 심리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을 들으면서도 아마 대부분은 그런 궁금함, 어떤 심리상담사가 된다면 어떤 것을 공부하게 될까? 또는 심리상담 알면 왠지 생활